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 다이어리 셋업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2024년 될 때도 다이어리 뭐 골랐고 거기에 뭐 기록할 건지 막 쪼잘쪼잘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년 뒤에 2025년 다이어리 셋업 영상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다이어리 골랐는지 그 다이어리에 어떤 기록들을 이어나갈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차근차근 첫 번째 다이어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메인 일기장, 올해의 메인 다이어리로 고른 일기장은 바로 아날로그 키퍼의 데일리 다이어리입니다. 이 다이어리는 제가 2023년도에도 써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좀 다른 다이어리를 써보고 싶어서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 저에게는 되게 좋은 기억이 맞는, 저에게 꼭 맞는 다이어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쓰는 일기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뭐 디자인이 예쁘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저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적절한 분량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써야 되는데 이 하루치의 분량이 너무 크면 그 분량을 다 채워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 칸이 너무 작아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써서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꼭 맞는, 딱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적절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는 이 다이어리가 딱 적절한 분량인 것 같아요. 이 다이어리 사이즈를 보시면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B6 정도의 사이즈이고요. 안에 내지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를 세로로 이분할해 놓은 구성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분량이 딱 적당하더라고요. 저는 메인 일기장에 어떤 것들을 쓰냐면, 일단 객관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일, 사건을 위주로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 느낀 것들, 경험한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내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10분 지각했다, 이런 게 사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10분 일찍 일어나야겠다, 앞으로는 여유 두고 지하철을 항상 그 전 차를 타야겠다, 이런 식으로 반성의 글을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갔던 레스토랑이 진짜 너무 맛있고 셰프님이 너무 친절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다음에 거기를 또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냥 초등학생들도 쓸 수 있는 너무너무 간단한 일기인데, 이거를 매일매일 적어놓는 게 나한테도 되게 좋고 나중에 미래에 내가 읽어볼 때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일기를 왜 쓰냐면, 일기를 쓰는 행위가 진짜 나를 위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내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아무도 보여주지 않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을 글을 매일매일 적는다는 게 저한테 되게 숭고하고 고상한 행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일할 때도 그렇고 남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날도 되게 많고,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일기를 쓰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인 거죠. 오로지 나를 위한 행위, 오로지 나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그 어떤 이득도 생각하지 않고 어떤 효율도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게 일기를 쓰는 것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로지 나를 위한 숭고한 일기 쓰는 행위를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나에게 딱 맞는 일기장 한 권 꼭 구매하셔서 다이어리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이어리는 바로 아날로그 키퍼의 스페이스 다이어리입니다. 저는 이 다이어리를 조금 특별한 용도로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 다이어리를 2024년 여름쯤에 서촌에 있는 아날로그 키퍼의 오프라인 쇼룸에 놀러 갔다가 그때 구매를 해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6개월짜리로 구매를 했거든요. 2024년 여름부터 남은 6개월 동안 열심히 써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사실 처참히 실패했어요. 한 3쪽 썼나? 그러고 그냥 책상 옆에 묵혀놨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스페이스 다이어리의 요 내지 구성을 보시면 왼쪽에는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작은 칸들이 있고, 여기 메인 칸에는 1시간에 한 칸씩 기록할 수 있는, 아주 촘촘하고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1시간에 한 칸씩 무언가를 기록하기에는, 제가 그렇게 제2 성향이 계획적인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P 성향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리고 또 수험생도 아니고 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이라서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는 내지 구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다이어리는 진짜 촘촘하게 계획을 짜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들한테 더 어울리는 그런 다이어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반포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어리가 너무 아깝잖아요. 세 쪽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쓸 수 있는 좀 새로운 용도를 찾아줘야겠다. 그래서 2025년에는 좀 새롭게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어리에 적을 카테고리는 두 개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왼쪽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그 작은 칸에는 가계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도 앱으로 가계부를 적고 있어요. 뭐 매일매일 쓴 금액을 적는 거죠. 뭐 3만 원 식비로 썼다. 뭐 5만 원 의류비로 썼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지출 내역은 앱으로 관리하는 게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빨리빨리 기록할 수 있고. 근데 앱으로 기록하면 단점이 매일매일 내가 3만 원 썼다, 5만 원 썼다, 만 원 썼다 이런 거를 기록하기는 쉽지만 결국에 그게 저한테 반성이 되거나 뭔가 다음 주엔 좀 더 아껴 써야겠다, 절약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매일매일 쓴 것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로 가계부를 쓰는 게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손으로 내가 지출 내역을 적고 한 주의 마무리에는 얼마나 썼는지 되짚어보고 다음 주에는 진짜 절약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번 주는 진짜 돈을 잘 썼다. 이런 식으로 칭찬하거나 반성하거나 하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아날로그가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용도는 가계부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한 시간에 한 칸씩 쓸 수 있는 그 촘촘한 칸에다가 제가 지킨 루틴들을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도 야심차게 제 삶의 코어를 세워줄 루틴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싶고 두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운동, 세 번째로는 독서, 네 번째로 기록, 열심히 기록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 루틴은 내가 매일매일 내 삶에 녹여내고 싶은 말 그대로 루틴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루틴들이 참 우선순위에서 밀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내 눈앞에 있는 되게 급한 그런 일들에 집중하느라 혹은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달콤한 시간들에 집중하느라 좀 내가 매일매일 하고자 하는 그런 루틴들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잖아요. 저는 24년에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제가 이 루틴들을 하고 지킨 것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세심하게 기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 공복 유산소로 사이클 이런 식으로 적어두고 11시부터 12시 출근길에 독서,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책 제목도 적어놓고 그리고 저녁에는 9시부터 10시까지 영어 공부를 했다. 오늘은 이런 표현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루틴들을 했던 것들을 적어 놓는 거죠. 그렇게 적으면서 제가 이 루틴들을 지켰다는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아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잘 맞는 사람이구나. 나는 출근길에 독서를 해야 그래도 독서를 좀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를 알아가면서 그 루틴들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다이어리 쓰는 건 처음이어서 되게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 한 두세 달 써보고 3월쯤에 여러분들한테 이 다이어리 목적에 맞게 잘 쓰고 있는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다이어리는 이렇게 2권으로 컴팩트하게 끝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다이어리가 결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기록 방식과 딱 맞는 다이어리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같이 기록 많이 하고 저랑 같이 그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연말 되시고요.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